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기술이나 꿀팁 같은 게 아닌 수익형 블로그의 방향성을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려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어떤 기술적 내용보다도 중요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이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영상이 필요한 부분은 많지 않아서 거의 라방 스타일로 제작된 점 사전에 양해 구합니다. 진작부터 이 부분을 한번은 다루려 했는데 이제야 다루게 됐네요.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요즘 특히나 더 블로그는 돈과 관련된 주제를 쓰는 것이 좋다. 대출, 신용카드, 지원금 이런 글들을 써야 돈이 된다는 얘기들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많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 또한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분들에게는 돈이나 건강 관련 주제로 일단 시작해보시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조금은 기이한 이러한 현상을 보며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꽃들에게 희망을 한 장면이죠. 혹시 잘 기억나지 않거나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면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을 테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드센스 블로그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들이 어디일까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가까운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 이렇게 주로 소위 선진국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그는 인프라도 약한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활성화될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식 분야이니까요.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나라들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어떤 특정 주제를 써야만 돈이 된다 회자되고 또한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혹시나 그런 말을 누가 한다고 해도 아마 듣지도 않을 겁니다. 대출이나 지원금 같은 돈과 관련된 키워드나 주제가 나쁘다 혹은 돈이 안 된다 그런 단순한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익형 블로그, 애드센스 블로그를 왜 하시나요? 말 그대로 수익형이니 돈 벌려고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좋습니다. 돈 벌어야죠. 여기서 잠깐 우리에게도 평소 익숙한 포털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대다수는 검색을 하면 1페이지 이상을 넘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은 검색 엔진과 알고리즘 기술이 더 발달해서인지 원하는 답을 지닌 블로그나 사이트가 상단에 거의 정확히 올려져 있어서 1페이지 내에서도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시로 다룬 바 있는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걸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면 광고도 있고 해당 관청에서 올린 내용들도 있고 블로그 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드네요. 검색어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블로그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검색어들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1페이지를 블로그들이 다 차지한다 해도 10개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수천, 수만 개 때론 수십만 개에 이르는 글들 중에 10위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마저도 보통 대여섯 개 많아야 7개 정도의 콘텐츠가 다입니다. 여기에 간혹 검색어에 따라 관련 유튜브 영상이라도 검색이 되면 1페이지 노출의 기회는 더 줄어듭니다. 네이버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전기차 ETF라는 자동 완성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반년쯤 전에 올렸던 글과 관련 글까지 2개가 1페이지 뉴스 및 첫 번째로 걸려있는데 어설프게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나마 중간이나 밑으로도 애드센스 블로그가 1페이지에 걸리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걸 재확인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위에 뷰 탭들에는 인플루언서 글들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블로그들이 차지하고 있고 아무튼 네이버 역시 1페이지에 걸릴 수 있는 글은 뷰탭까지 합한다 해도 10개 정도나 그 이하에 불과합니다. 시간 관계상 카카오의 다음은 건너뛰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포털에 비해 1페이지 노출이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단 얘기지 결코 쉽다고만 얘기할 건 아니며 문제라면 노출이 됐다 해도 큰 수익을 거두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포털들을 다시 살펴본 이유는 수익형 블로그를 하는 대다수분들이 많은 유입을 통한 광고 수익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바늘구멍 같은 곳을 향해 애벌레 기둥을 오르고 있는 것인지 재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라고 경쟁이 없나? 무슨 글을 쓰든 상위 노출이 힘든 건 다 마찬가지 아니야?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어떤 분야나 대부분 경쟁도가 심하죠. 그래도 대출이나 지원금처럼 검색량이 많고 인기가 있는 분야일수록 경쟁이 더 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야에만 매달리기에는 너무도 드넓은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걸 상기해봤으면 합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지원금 등에 관한 블로그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블로그를 2-3개 또는 그 이상 운영한다면 그 중 하나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셨으면 해서입니다. 여기서 제대로란 1페이지에 못 걸 거면 하지도 말란 뜻이 아닙니다.
블로그 글로 수익도 노리지만 한편으론 자신에게 쌓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어떤 지원금이 핫하니까 정부 해당 사이트 그리고 다른 상위 블로그 글 참조해서 대충 정리해 올리는 수준이라면 상위 노출도 힘들고 더 중요한 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상위 노출이 돼서 잠시 수익을 거두었다 해도 이런 주제는 대부분 이슈성에 가까운 한시적인 것이기에 오래 가지도 않고 다음 타겟을 끊임없이 또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왕 지원금 분야를 다루실 거면 상위 노출만 노릴 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정부 지원금, 창업 지원금 이런 쪽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식과 경험을 쌓은 뒤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 등을 판매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등급이 중간 또는 그 이하라서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검색자들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줘보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검색도 해보시고 가까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사무실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식견과 실력이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몇 년씩 하시란 얘긴 아닙니다. 다만 몇 개월만이라도 집중력을 갖고 블로그에 글도 올리면서 파고들기 시작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정도가 되면 이후에는 서서히 상당한 전문가 수준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만약 적성에도 맞고 더해보면 승산이 있겠다 판단되면 대출 상담이나 중개 같은 부업을 해도 되고 대출에 관한 블로그 글도 틈틈이 올리며 수익도 올리고 퍼스널 브랜딩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당 분야에서 꼭 최고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도 왕초보를 도울 수 있는데 중수쯤 되면 더 많은 도움도 줄 수 있어 수익도 더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예를 들었으니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수익형 블로그란 것이 애드센스 수익만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돈이 된다는 분야만 쫓는 게 아니라면 또 무엇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단 분들을 위해 보충 예시를 짧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여자친구와 갈 야구장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어떤 좌석을 공략해야 좋을지 검색을 몇 시간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블로그들 아니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당 구단에서 다룰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다룰 건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나름 일가견도 있는 수도권 거주자라면 잠실, 고척, 인천, 수원 이렇게 4개 구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물론 좌석만 다룰 게 아니라 매점 음식 등 관객에게 도움을 줄 다른 꿀팁들도 소개하면 더 좋겠지요. 뮤지컬과 같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가야 되는 공연장 좌석도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검색을 하기 어렵습니다. 고슴도치 키우기와 같은 주제는 또 어떤가요? 돈이 안 될 것 같나요? 또한 캠핑 분야야말로 2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적격인 분야죠. 요즘 더 느끼는 건데 찾아보면 숨은 고수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요즘 워드프레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저도 가끔 검색할 일이 생기는데 해당 분야 블로거들 중에 상위를 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미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강의나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등 해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론 이런 분야가 유망하다, 저런 주제를 다루시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특정 분야만 고집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넓고 다양한 니즈와 틈새 시장들이 존재한다는 걸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찾기보다 소위 안전빵으로 가는 게 더 편하고 합리화도 되는 것이겠죠.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 지식 비즈니스가 좋은 점은 무자본 무점포로 가능하다는 점,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또는 퇴직 후를 준비하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인프라도 거의 없었고 또는 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제식으로 대가 밑에 들어가 수년 또는 그 이상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지금은 꼭 그러진 않아도 되잖아요. 블로그를 예로 들면 해당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며 집중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역량으로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애드센스 수익을 더 늘린다거나 왕초보를 위한 초보의 조언과 같은 전자책을 집필해 본다거나 나아가 관련 지식 비즈니스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큰 장점 아닐까요? 특정 주제에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애드센스 수익을 높이고 싶은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자는 뜻에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별로 정리할 건 없는데 그래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지속 가능해야 하고 둘째, 블로그 하나를 하더라도 지식 비즈니스답게 자신이 그 분야에서 역량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며
셋째, 그렇게 점차 깊고 넓게 자신의 실력과 역량이 쌓이게 되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다른 가능성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계기가 되셨다면 촉하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